안녕하세요. 제 관리자 신민화입니다. 네, 이번에 또 기출정리비 약정 보완반을 이제 강의를 새로 오픈을 하게 돼서 제 안내차 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수강 대상으로는 이제 관세 평가에 대한 기본 이름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서술에 대한 포인트를 어느 정도 그 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수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관세 평가 관련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부족하신 친구분들은 압축 정리반이나 혹은 기본 강의를 다시 병행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서 기출문제 풀이반을 수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어떠한 문제 유형이 실제로 우리가 관세 시험장에서 앉아있을 때 출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실전 모의고사 혹은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잡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구성 잠깐 보실게요. 강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할 거고요.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출제된 우리 시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된 2022년도 문제까지 같이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핵심 개념 및 사례 학습입니다. 기출 문제 받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책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개념별로 좀 집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 문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문제, 특정한 법정 가산, 생산지원 비용, 권리 사용료라는 개념이 한 문제만 들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안에 생산지원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권리 사용료도 있을 수 있고 거래가 배제 요건을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다양한 개념들이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기존에 지금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배점이 변경됐는데, 기존의 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한 개념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좀 공부를 할 때에는 10점짜리 문제 위주로 실제 지급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법정 가산 요소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점짜리 사례형 이제 혼합 문제로 얘기를 하죠. 그 여러 가지 개념을 혼합할 수 있는 문제를 배움으로 인해서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즉, 첫 번째 10점짜리 문제,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 개념에 대해서 떠올리고 어떤 것을 서술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중요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50점짜리 문제로 넘어가서, 그리고 저 이번에 출제됐던 2022년도 30점짜리 문제와 20점짜리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내가 관세평가적인 입장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내가 다양한 개념을 한 문제에서 다 떠올릴 수 있는지도 같이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반은 사실 여러 가지 강의 중 가장 핵심적인 강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야 내가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 혹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걸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견고하게 짤 수 있겠죠. 그러는 것에 있어서 기출문제 풀이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출문제 풀이 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 2022년도 관련돼서 10점짜리 및 2점짜리 문제를 주요 개념 파트별로 공부를 하실 예정이고요. 해당 개념에 대해서 주요 서술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개념이 아직 출제되지 않았거나 혹은 조금 더 심화된 사례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프린트 혹은 예상 문제로 같이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심화적인 관세평가 사례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서 관세평가 사례 능력 레벨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일정 잠깐 간략하게 보시도록 할게요.
수업은 자, 보통 8회차 수업 총 8번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신 분은 한 회차에 3시간 정도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수출 판매와 실제 지급 금액을 좀 한 3회차 정도에 합쳐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제 지급 가격 안에서는 이제 가실제 지급,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액, 그리고 법정 공제 요소까지 3가지 개념을 같이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는 일반법 적용 요건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입니다. 4회차, 5회차 같은 경우에는 법정 가산 요소 관련해서 배울 텐데요. 법정 가산 요소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된 금액 외에는 실제 지급 가격이 가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정 가산 요소의 가산 요건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로 섹션을 나눴고요. 주로 이제 공부를 할 요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지원 비용과 권리 사용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7번입니다. 거래 가격 배제 사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거래 가격 배제 사유 관련해서는 실제 시험에 지금 출제된 것이 보통 거래사유 배제 사유만을 기재하는 것보다는 거래사유 배제 사유를 검토를 한 다음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많이 출제가 돼 있어서 약간 믹스돼서 우리가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평가 방법입니다. 대체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반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관세 무역 입장에서도 90% 이상이 일반법으로 다 우리가 수입 신고가 되고 있지만 대체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일반법을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 평가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대체평가 관련된 요건들을 우리가 암기하고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8번도 한번 같이 대체평가 방법도 8회차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부 방법론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사실 배점이 처음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전부에서 냈을 때는 30, 30, 20, 20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서 출제를 했었는데 이번엔 30, 20, 30, 20 이렇게 배열을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기존에는 50점짜리 문제 한 문제에다가 10점짜리 문제가 5문제였어요. 그래서 수험자들이 일반적으로는 50점짜리 내 모든 영혼을 다 쏟아가지고 그 50점짜리 문제를 풀다가 80분 중에서 한 50분이 날아가고 30분 동안에 5문제 그것도 총점을 얘기하면 50점짜리 문제 그 문제를 헐레벌떡 쓰다가 문제 3문제 날렸어요. 2문제 날렸어요. 이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이번 이런 배점이 변경되면서 30점짜리 문제도 약간 30% 노력, 20%짜리 문제 20% 노력을 약간 배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투여할 수 있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0점짜리 문제를 이제 서술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목차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문제 분량도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썼을 때 문제를 해독하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30, 20점짜리 이제 문제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 50점짜리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여러 수험생들 느끼는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좀 보여져서 사례 판단형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관세평가적인 그 학습의 방향을 좀 잃어버렸는데 이번 연도에는 적정히 잘 섞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례 판단보다는 서술에 좀 많이 가까운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관세평가라는 과목도 여러분이 당연히 해당 사례에 대해서 법정 가산 요소를 가산해야 될지 거래가격 배제 사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답안지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은 그 판단에 근거한 올바른 법령 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판단을 머릿속으로 하고 그 판단을 했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 및 WTO 평가 협정에 근거한 문구를 기재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암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각
기출문제보다 보시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고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고시도 나오네. 혹은 WTO 평가 협정에 대한 문구가 이런 데서 만약에 기재가 된다면 더 플러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부분 좀 더 엿볼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불필요하다. 단순 서술이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기재를 해야 되는 그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즉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쓰는, 그리고 생각을 바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문제 스타일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빨리 그 머릿속에 나와 있는 법령을 뱉는 그런 연습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출문제 반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겪게 되면서 조금 더 제 관세사 시험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굉장히 무덥고 습한데 여러분들 이제 지치지 말고 관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